한국인들이 너무 위대한 고대사를 갖다가 그 욕망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욕망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역사를 부풀렸다. 안정준하고 기경량하고 안정준, 기경량 씨, 위가열 씨 그분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매우 가깝고 그리고 혹시 초록불 이문영도 아시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이 논문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그냥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죠. 근데 이분은 고구려가 한국어하고 중국어하고 짬뽕 언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언어학적으로 매우 아마추어 언어학을 인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본인이 증명했어요. 뭔가 기본적인 언어 깊은 이게 이해가 없이 그래서 이분은 약간 한국학을 전공하고 가르치지만 한국에 대한 썩 좋은 감정은 갖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국내 젊은 예. 학자들이 이 양반한테 계속 자료를 줘가지고 한당오기를 사입이라고 글을 쓰게 만들고 반갑습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예. 해외 한국학 실 때 그중에 이제 한국 K-히스토리 한류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아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보는데 실제 해외에서 한국 역사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는 시간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만나는 분은 독특한 분인데 여기서 우리 지금 한국에서 얼마나 떨어졌나요? 저 핀란드? 예, 핀란드. 예. 지구 반대편 아닙니까? 너무 한 8,000km 정도 되죠. 8,000km. 거기 계신 분이 갑자기 그쪽에 계신 한 분이 우리 한국의 이제 시민들이 역사 공부하는 걸 특히 환방고기를 그리 많이 또 언급하면서 사입이라고 유사 역사학이라고 계속 논문을 쓰고 뭐 한국도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 들리는데 그 동네에서 어떻게 이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 참 신기하고요. 그렇게 먼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에 계신 분인데 이분 앤드루 로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영국에서 SOAS, 그러니까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그러니까 인문학 계열 아프리카하고 아시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 학교가 있거든요. 인문학 학교가 런던에 있어요, 영국에. 거기서 2010년에서 2016년까지 박사 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박사 학위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보편화된 한국 역사, 동북아에 있는 한국 역사, 13세기에서 현재까지 있는 고대 한국. 그게 논문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그런 논문들을 다 보면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요. 고조선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주로 이분의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고조선하고 한사군을 한국 사람들이 김부식하고 이승유 같은 사람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보았는지, 어떻게 그런 것이 바꿔졌는지. 그러니까 원래 정통 역사하고 현대에는 그 강단에서 이제 가르치는 역사하고 제야에서 가르치는 유사 역사에 대한 내용을 갖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받았어요. 비교해가지고. 예, 비교해가지고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박사학위 논문이요? 예, 박사학위 논문. 앤드루 로지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인데, 근데 내용을 보시니까 좀 전문적으로 사료 연구라든지 이런 거 했던가요? 어떤 부분은 했어요. 어떤 부분은 이제 받아가지고 일일이 이제 분리해가지고 조금 내용을 썼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사람들의 연구 같은 거를 일일이 다 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정복이든지 신채호 선생님, 유득공 그리고 뭐 정약용 하고 뭐 한백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여러 내용들도 하고 윤내현 교수도 나오고 물론 윤내현 교수를 갖다 유사 역사학자라고 부르고 김은우회 아시죠? 그 동의에 대한 역사도 많이 언급을 하시고 김한규 우시라 교수도 나오네요. 그것도 다 유사 역사학입니까? 예. 근데 이분은 지금 헬싱키 대학에 있고 지금 8,000km 떨어져 있다는데 이덕일 교수까지 나왔네요. 그러면 그분이 뭔가 한국의 지금 역사 운동을 그쪽에 있는 분이 자기 동네 역사 연구하기도 바쁘긴데 왜 한국의 역사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이제 또 역사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지금의 강단사 그리고 사료에 있는 거 그다음 이제 시민사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시민사학을 유사사학이라고 아예 잣대를 떼놔놓고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보면 뭐 이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의도적이죠. 누가 쓰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뒤에서 그 연관이 있을 수도 있죠. 왜 자기 나라, 자기 태어난 고향의 역사 연구하기도 시간 바쁠 건데 남의 역사에 특히 시민들이 역사 운동하는 것까지도 이덕일 뭐 다 이런 양반들 다 끌어다 가지고 사입이라고 논문까지 쓸 정도의 정성이라면
전생에 뭐 이쪽에 한국에서 살았든지 뭐 한국하고 무슨 악연이 있는지도 왜냐면 이분의 주장을 이분도 블로그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게시물들을 갖다 올려놓는데 어떤 그 주장들을 많이 읽어보면 조금 한국에 대한 그렇게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왜 한국 이 논문을 왜 써? 박사기로. 그러니까 뭐 한국한테 분분리하는가 그런 네. 근데 이분 아마 논문 읽어보면 나타나는 것이 어떤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이야기가 주로 논지의 핵심적인 연구가 있을 건데 그 안정준하고 기경량하고 안정준, 기경량 씨 위가열 씨 그분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매우 가깝고 그리고 혹시 초록불 이문영 씨도 아시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예. 이 논문에 다 들어있다 예. 이렇게 그냥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특히 이덕열 교수를 되게 혐오를 해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싸운 적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공개 토론하면 좋죠. 왜냐면 그렇게 이덕열 교수를 맨날 유사 역사, 사이비 역사라고 매도를 하는데 그럼 와서 공개 토론해서 누가 맞는지 그 시민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전혀 안 하고 맨날 이덕열 교수가 강단 사학자들을 갖다가 식민 사학자들이라고 주장한다고. 근데 본인은 또 이덕열 교수를 갖다가 사이비 유사 역사학자라고 밀고 가거든요. 자기하고 아무 인연이 없는데. 예. 그럼 이제 뭐 말 그대로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내 우리나라 젊은 학자들의 대변인인 노릇으로 예. 지금도 계속 예. 글을 쓰고 있고 예. 논문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예. 계속 그런 걸 가지고 이 양반의 그럼 글이 계속 국내로는 들어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옛날처럼 2018년, 2020년 초기 그때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특히 코로나 시기 때 엄청 활발했어요. 그리고 한단고기를 자주 많이 까세요. 한다고 읽어본 적이 있나요? 뭐 읽어봤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근데 내용 들어보면 알겠지만 논문 한 편이 있거든요. 예. 이 논문은 뭐냐면 동북아시아의 맥통을 주장한다. 홍산 문명의 발견과 한국 유사 역사학의 홍산 문화에 집착하기. 이 논문이 있거든요. 논문에 의하면 한국 유사 역사학자들이 홍산 문명은 오직 한국 사람들 것이고 소유물이고 그리고 그것이 고조선하고 연결이 되고 동이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자꾸만 동이족을 우랄 알타이족하고 연결을 시킨다고 이분은 주장하세요. 앤드루 로지가. 근데 동이족하고 우랄 알타이하고 솔직히 이덕일 교수하고 뭐 복기덕일 교수하고 다른 분들 그 주장을 들어보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계속 그 우랄 알타이하고 연결을 시킨다고 계속 주장을 하세요. 근데 물론 홍산 문명하고 한국인들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유전학적인 그런 조사, 언어학적인 조사, 요즘 연구 성과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줄 수 있지만 거기서 분명히 원시 한국어의 출발점이 다 요소로 나오거든요. 그럼 당연히 홍산 문명하고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요즘 제가 여기 연구 결과는 없지만 현대 한국인들의 고인골하고 DNA 조사를 해보면 비교 분석을 해보면 그 한국인들의 그 게놈에서 30%가 홍산인들하고 연결이 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 30%는 또 산동성 대문구 쪽에서 황하 그 문명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도 있고. 근데 아예 관련이 없다고 이 사람 단언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유전학적, 언어학적 그런 거를 아예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럼 이분은 논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료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심취한 적도 없고 예. 고고학에 대해서도 심취한 적이 없고 예. 그리고 심지어 유전 이런 것도 아예 일체 모르고 예. 왜냐하면 저는 그 박사학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전학을 일부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뭐 고구려 언어를 논의를 한번 했거든요. 자기 블로그에 온라인 게시물에다가 했는데 고구려 언어가 그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어떤 분들은 주로
주류 학설이 고구려 언어는 한국어라고 하거든요. 고대 한국어. 그게 주류예요. 그 해외에서는. 그 다음에 다른 학설도 있지만 다른 학설에 따르면 고구려가 퉁구서라는 학설도 있지만 그거는 요즘에는 그렇게 세게 그 각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학설은 고구려가 일본어하고 관련이 조금 있다고 하는 학설도 있는데 그다지 세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고구려가 한국어하고 중국어하고 짬뽕 언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언어학적으로 매우 아마추어, 그러니까 프로페셔널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추어, 언어학을 인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본인이 증명했어요. 왜냐하면 언어는 그 한국어 자체가 그 중국 그 한자는 우리가 빌려 썼는데 어휘는 한국어잖아요. Sino-Korean이 아니고 그냥 Korean language예요. Language family. 근데 이분은 한국어하고 중국어하고 짬뽕 언어라고 주장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놀림을 받았어요. 뭔가 기본적인 언어 깊은 이게 이해가 없이 예. 그냥 논문도 보니까 박사학위 논문도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 이렇게 온라인에 떠도는 이야기 예. 그런 걸 다 길집을 해가지고 뭐 예. 비판적 성격을 해가지고 예. 논문이 나오고 있고 예. 지금도 그 주장을 연기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깊은 학식적인 내용, 예. 비판성이 없고 예. 그리고 고구려가 본인의 주장이지만 신라어하고 가야어만 한국어하고 관련이 있고 고구려는 퉁구스 계통 언어, 백제는 일본어 계통 언어 그런 뒷받침할 주장은 없고 그냥 자기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무슨 자기 그게 학설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예.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해외 지금 한국학 지금 현실이 핀란드 쪽도 아마 한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논문이 뭐 글이 읽혀지고 나면 지금 한국을 어떻게 바라볼 거예요, 한국사를? 예. 고대사를 영 이상한 쪽으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분 어떨 때는 페이스북에 그 게시물을 올리거든요. 헬싱키 대학교에서 오는데 어떤 주장을 하시냐면 핀란드하고 한국 역사가 비슷하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객관적으로 핀란드 역사를 보면 핀란드라는 나라가 처음 독립한 것은 러시아가 이제 세계 1차 대전에 이제 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핀란드가 독립을 했어요. 러시아에. 그 이전에는 한 100년 동안은 러시아 지배를 받았고 그 이전에는 700년 동안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핀란드 자체가 역사적으로 등장했을 때가 한 12세기거든요. 그래서 독립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핀란드가 조금 안타깝지만. 근데 한국은 그래도 최소 뭐 기존 사학계가 주장한 데 따르면 20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한사군이 있지만 2000년 동안 우리가 독립을 지켰잖아요. 신라, 고려, 조선 그렇게 쭉 이어온 역사가 정통성이 있는데 핀란드는 없는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질투하는 느낌 그런 셈도 많이 들어요. 왜냐면 백제사는 일본하고 더 가깝고 고구려는 퉁구스하고 더 가까우니까 그거는 한국사에서 완전히 분리시켜버리고 신라만 한국사다 그렇게 보는 당군하고 퉁구소하고 연결하는 사람이 이만희 씨인 줄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한국사에서 제외하려고 또 퉁구소 타령을 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네요. 그래서 이분은 약간 한국학을 전공하고 가르치지만 한국에 대한 썩 좋은 감정은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한테 지금 자료를 주는 분들이 우리 국내 젊은 학자들이 이 양반한테 계속 자료를 줘가지고 한당오기를 사입이라고 글을 쓰게 만들고 은행 교수라든지 이런 양반들 다 사입이라고. 그리고 심지어 또 어떤 논문에서는 여러 논문이 있는데 하나는 이문영 그 논문을 인용을 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영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 젊은 학자들 이 논문의 책이 이게 다 우리 안에 식민사관 이덕일 다 책이 있는데 이게 논문에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야 이거 완전히 책 광고네. 자기들이 쓴 그쪽에 젊은 학자들이 쓴 욕망 너머 그다음에 유사 역사 비판 이걸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이게 논문입니다. 논문인데 여기에 이덕일 소장님이 쓴 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쓴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쓴 책까지 표지까지 다 잡아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말 그대로 한쪽은 이제 사이비고 한쪽은 진짜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논문을 이 양반이 써가지고 이렇게 해외에 유통을 했습니다. 이분이 썼던 논문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께 지금 다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현실을 보여드리는데 참
이분은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네.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이분은 한국인들이 너무 위대한 고대사를 갖다가 그런 욕망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욕망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역사를 부풀린다. 네, 부풀리고 그 위대한 영광을 다시 되찾고 싶다. 그런 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한국을 알아요. 근데 네. 한국을 조금 이제 풍자하고 비판을 해가지고 왜냐면 핀란드도 거기는 유사 역사학이 거기도 판을 치거든요. 거기는 핀란드가 고대 제국을 다스렸다고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핀환 제국 그 전쟁이 있었다 7만 년 전에 그런 이제 풍자하는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핀란드에서 그런 유사 역사학이 유행해가지고 그 앤드루 로지도 그 한국에서도 그런 이유가 다 열등감 때문에 나온다 그런 자기 식으로. 동네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의 쪽으로 예. 적용시켜가지고 예. 비판을 한다. 예.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뭐 5번째 시간에 지금 핀란드 한국에서 먼 8,000km나 떨어진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앤드루 로지라는 분이 박사학위 이제 쓴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발표한 논문을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는데 그러면서도 이분이 지금 한국화가 그쪽에 한국화에 영향을 미치는 분인데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한국 역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제 역사관을 가지고 해외에서 이렇게 한국화 학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참 그런 내용을 오늘 전해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앞으로 이게 참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정부에서도 한국 관련된 미국 교수들 정확하게 그 업적도 평가를 해야 되고 국내 전문가 이제 연구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점검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